작년에 어떤 프로를 하는데 패널로서 출연을 했는데 그 별명을 얼음공주로 지어가지고 더 차가운 이미지가 강해졌는데, 안녕하세요, 정호김입니다.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가지는 시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. 원래 이때쯤 되면 자기소개를 한다 그러더라고요. 제 이름은 정호김, 경주정씨입니다. 그리고 제 이름을 할아버지가 지어주셨는데 저는 솔직히 이 이름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. 촌스러워서요.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를 졸라서 이름을 바꾸려고 유명한 이름 짓는 분을 찾아갔었는데 절대로 바꾸지 말라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.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나왔고 미국의 대북정책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외교안보 전문가죠. 그리고 실제로 국회에서 의정활동할 때도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주로 일을 했습니다. 저는 한나라당 시절에 국회의원으로 들어갔었고요.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상황에서 탈당을 해서 저는 지금 당적도 없고 정치인도 아닙니다. 어떻게 보면은 프리랜서죠. 주로 이제 외교안보 패널을 하면서 북한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굉장히 차갑다는 인상을 많이 가지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작년에 어떤 프로를 하는데 패널로서 출연을 했는데 그 별명을 얼음공주로 지어가지고 더 차가운 이미지가 강해졌는데,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상대 패널이 진중권 교수와 진성준 전 의원이었는데 북한 핵이라든지 또 뭐 한미 동맹이라든지 소득 주도 성장이라든지 최저임금제라든지 또 자유한국당이라든지 또 민주당, 공수처, 검경수사권 이런 걸 가지고 토론하다 보니까 도저히 웃을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새 아이의 엄마로서 늦깎이 대학원 학생이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역경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조금 그 긴장한 모습이 차가운 모습으로 투영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. 학위 받고 사회 활동하면서 대한민국 사회가 자기 목소리 분명한 여자들한테는 참 못되게 구는 사회구나 라는 인식을 많이 했었습니다. 아마 지금 사회 활동하는 여성들 중에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여성들이 많을 것 같고요. 특히 연구소에 근무할 때는 정권이 바뀌고 연구소장, 이사장이 바뀌면서 제가 불법으로 해고를 당하기도 했었습니다. 그래갖고 재판을 해가지고 제가 승소를 했는데, 그러다 보니까 더 센 여자가 돼가지고 대학 교수가 될 때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좀 한동안 얼음공주처럼 차가운 인상의 소유자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제가 또 2년 동안 북한 이탈 주민을 관리하는 하나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일한 적도 있었는데요. 참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것도. 그 경험을 하면서 통일은 치밀하게 준비해야 된다. 그리고 이 통일이라는 화두를 다루면서 우리나라의 진보 정치권 또 보수 정치권이 어떤 시행착오를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 북한이라는 동토에서 세뇌를 당한 인민들, 북한인들의 사고방식,
가치관 이런 것들을 너무 단순하게 바라보면은 그 자체가 남북 간의 통일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앞으로의 계획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계획이 한 가지 있긴 합니다. 그것도 여전히 혼자 하는 일인데요. 많은 사람들이 남북 통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. 이게 북한 핵 문제와도 연결이 되고 또 뭐 한미 동맹이라든지 중국하고도 연결이 되는데, 저는 한 가지로 좀 초점을 모아 보려고 합니다. 북한을 소프트하게 콜랩스 시킬 수 있는 일, 그건 이제 전문 용어로 연성 붕괴라고 하는데요. 그 방법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저는 좀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. 지금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상당히 공고화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의 급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. 그러나 북한의 지금 경제 상황이 바로 그 제재 때문에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급변 상황이 날 가능성은 적지만, 만약에 북한의 급변 상황이 난다 하더라도 저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것을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북한이 갑자기, 즉 크래시한다 그러거든요. 그러니까 갑자기 붕괴하는 일, 그러한 것들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합니다. 그럼 그렇다고 이거는 이제 일어날 가능성이 더 희박한 시나리오인데, 평화적으로 통합이 돼가지고 남북 간에 대통령 선거를 한다. 그렇다 하면은 저는 대한민국 측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. 이건 물론 순전히 가정법적인 얘기인데요. 이렇게 4분 5열 됐는데 표가 하나로 뭉친 북한 쪽이 유리하지 않겠습니까?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북한인들의 생각에 대해서 너무 단순하게 보지 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. 그 다음에 특히 제가 북한 이탈 주민을 다루면서 느낀 건데요. 이 북한 정권이 이들에게 얼마나 그악한,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는가. 그래서 이들의 정서와 정신을 얼마나 황폐화 시켰는가.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가벼이 생각해서는 안 될 거라고 보고요.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정권을 어떻게 연성붕괴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동안 공부한 것과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.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제가 늘 이렇게 딱딱하게 마치도 여군처럼 도식적으로 살고 있는가? 그건 아니에요. 저도 남들 하는 거 다 합니다. 자식도 셋이나 키워냈고요. 또 저 나름대로의 사생활도 있고, 또 상투적인 취미생활도 하고 있고요. 특히 우리 딸들하고 잘 지내다 보니까 그 젊은 여성들의 사고방식, 인식, 그런 참신함 이런 것도 좀 따라 하려고 애도 쓰고 있고요. 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, 특히 이런 부분은 이제 대한민국에 사는 여자들하고 좀 소통하고 싶은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어요. 엄마로서, 또 여자로서, 딸로서, 아내로서. 그런 얘기도 이 동영상에 기회가 되면 담고자 합니다. 간단하게 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.